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서비스 PM을 맡고 있는 송재철 PM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분야에 대한 정의, 국내외 시장 동향, 기술 동향, 마지막으로 2021년 전략 제품 리스트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먼저 보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을 말 그대로 체인으로 이렇게 그 체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체인처럼 이렇게 묶는 그런 형태를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은 10분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그거를 하나의 블록에다가 전체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거를 이 블록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거를 당위성을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효성을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블록을 또 생성을 해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블록들이 연결이 돼 있다라 해서 이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이 10분마다 트랜잭션, 거래가 일어나는 트랜잭션을 보관하는 단위인 블록들을 체인 형태로 연관시킨 데이터 저장 구조, 이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의 핵심 요소 기술로 이 블록체인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어떤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지금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기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관점에서는 블록체인은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한 분산 원장을 유지하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 원장을 어떤 은행이나 중앙 혹은 증권사 이런 데서 그 거래 원장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 원장을 마음만 먹으면 이거를 쉽게 변조, 훼손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와 같이 그 분산해서 분산 원장으로 하게 되면 한 군데만을 훼손한다 하더라도 그 당위성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이런 그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술, 그런 기반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되면 중앙화된 공인 주체 없이 정보의 무결성 및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P2P 기반의 분산 원장 기술을 그 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분야의 필요성은 일단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과 융복합되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데이터 보안 및 개별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 및 소비와 관련된 과정을 투명하고 신뢰성 높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2030년까지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물 인터넷 시장의 경우 특히 5G가 그 활성화되면서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될 텐데 이 서비스의 확장과 보안 강화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한계로 결제 거래 내역 분야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확장성, 상호 운용성, IoT 지원 이런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기반 기술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용화할 때 이제 기대 효과로서 다양한 이거의 상용화에 대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현실 적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 및 실용화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가역성입니다. 한번 그 결정이 되어버리면
거꾸로 갈 수 없는, 훼손이 안 되는 그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어떤 이용료의 정산이라든지 배분에서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이 스마트 계약으로의 응용, 이용료의 징수, 배분, 미이행에 따른 다툼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고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체인을 보면 기존의 컴퓨팅, 네트워크, 스마트 기기, 반도체, 플랫폼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기술의 고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프로토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프로토콜 개발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조, 블록 구조, 토큰 이코노미 구조, 합의 알고리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50%가 넘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 기술이 이제 밸류 체인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인 의료, 금융, 거래, 물류, 보안, 서비스, 문화 및 컨텐츠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그럴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분류 방법은 일단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다음에 분산 원장, 블락 구조, 노드 결합, 사이드 체인, 그다음에 온 체인, 오프 체인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분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이게 퍼블릭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허가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 최근에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같이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이런 그 방식도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산 원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블록체인의 메인 체인 옆에 사이드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나란히 붙어서 작동하는 하위 체인으로 독립된 노드를 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 메인 체인의 노드에 추가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산들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는 사이드 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체인, 오프라인 체인 이런 식의 기술이 지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시장의 그 현황, 그 다음에 생태계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이 재조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 장악도 대단히 중요한 이런 핵심 요소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초기 과열되었던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의 이런 화폐에 처음 적용이 되면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자체의 가능성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화폐와는 다른 비트코인과는 다른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 의하면 사업적 부가가치의 연간 성장률이 120%에 이를 것이고 30년에는 약 3조 달러로 시장이 급성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동향의 주요 적용 분야를 보면 이 바스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이거는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로서 활용 증가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이 바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의료정보관리 분야의 DNA의 의료정보관리 및 제약산업의 각 제약품의 제조 단계 추적 등 의료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유통 분야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조심스럽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의 핵심 플레이어는 아마존, 그 다음에 MS, 글로벌 이런 그 ICT 회사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의 이 아마존 QLDB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미 공개를 하고 있고, MS도 역시 애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바스 이런 것들을 생태계, 이런 애저 플랫폼을 블록체인 생태계로 유치하려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이 블록체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이런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에게 종속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핵심 플레이어는 그 알리바바, 그 다음에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쟁이 치열한 그런 기술 분야 중에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및 생태계 동향을 보면 역시 약 2019년에 국내 블록체인 기업은 약 1.3배, 매출 발생 기업 비중은 약 27.7%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블록체인을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회사는 소수인 그런 상태죠. 그래서 거의 지금 데스밸리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릿고개, 데스밸리를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과기부와 그 다음에 중기부, 각 부처에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생태계 조성과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생태계 동향을 보면 소 분야별 생태계 이슈가 있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는 국내 SNS의 해킹 과정에서 이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구조가 없이 블록체인을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 DAG라고 하는 이 기술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DAG는 Directed Acyclic Graphic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 기반의 트랜잭션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블록체인을 우리가 기술별로 보면 1.0, 2.0, 3.0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1.0은 주로 초창기 블록체인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처음 적용되었던 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2.0은 일단 블록체인의 기술을 금융 경제 분야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대표적인 사례가 블록체인 2.0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3.0 단계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DAG와 같은 이런 구조 기반 이와 같이 이 체인만 존재하는 이런 형태, 블락이 없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게 3.0에서 적용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완료가 되면 정부 정책 활용, 그 다음에 의료, 운송업, 스포츠나 예술 분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 단계가 되게 되면 탈중앙화, 보안, 공개된 장부 등을 바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으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의한 신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DAG 기술, 블록체인 3.0의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하면서 과감히 블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하는 데이터량도 줄어들게 되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체인의 형식만을 남겨버림으로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술, DAG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와 KB국민은행 역시 대기업 위주로 이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에 그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고 하는 걸 이미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인 2020년 말까지 이거를 출시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은행, 카카오 이런 데서 대기업이 지금 주도를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는 람다 256, 그 다음에 테라 이런 회사들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주요 기술 동향은 그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속도, 처리 용량, 상호 운용성, 거버넌스 확장성 이런 것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을 전반적으로 촘촘하게 수행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이제 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 중국, 미국, 해외 기술 동향은 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에서 지금 블록체인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미 아이디를 발급하고 정부 주도로 시민권, 의료, 투표, 다양한 블록체인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그 테스트베드와 같은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이런 테스트베드를 토대로 해서 각 나라들이 지금 이 블록체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기술 동향은 주도국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과거에는 세계 1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였던 그런 그 전력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에서 이와 같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점차 이 블록체인을 우리 일상생활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운시큐어라는 회사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정책 전략 제품 리스트를 보면 지금 이와 같이 2020년 6월 24일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2020년 6월 24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 옆에 그 자료에 지금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전략 제품 리스트를 보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아이디 및 인증 시스템 외 6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아이디 및 인증 시스템은 기존 중앙에서 관리되던 개인정보를 각 개인이 주체가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체인에 개인정보가 담겨져 분산형 방식의 관리 방법으로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체인 기반의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요거는 디지털 자산의 투명성, 신뢰성 및 재고를 위한 공적 가시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동할 때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변경된 이력을 탐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런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암호 자산 기반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암호키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블록체인 운영 설정 및 블록체인 참여자의 블록체인 활동 시작 시 블록체인 암호키 수명주기 관리 정책에 따른 키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블록체인 암호키 관리, 여기에는 생성, 발급, 저장, 백업, 폐기 등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블록체인 기반 불법 거래 탐지입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탐지된 데이터와 연계된 블록을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의 이동과 동시에 공유거래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가치들이 온전히 공유경제 거래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며 참여자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음원, 영상,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및 그에 관한 권리들의 발생 시점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하여 고수수료를 청구하는 별도의 중개기관 없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로드맵, 2021년의 로드맵을 설명을 다 하였습니다. 자, 이 로드맵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기술 개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승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